소크라테스는 참된 진리를 깨우친 대철학자였지만 가난한 소크라테스는 행색도 초라했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누더기 같은 옷만 걸치고 다녔죠. 그런 소크라테스에게 돈 벌어와 라고 구박한 아내 크산티페는 악처라는 오명을 얻었지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아내의 잔소리에도 굴하지 않았다는군요. 일을 하는 것은 철학자의 삶에 어긋난다고 생각해 돈도 벌지 않고 광장에 나가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색하는 것이 전부였다고 해요. 반면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또 다른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평생 돈 걱정 없이 자유롭게 학문을 연구했으니까요. 다른 철학자들과 달리 물질도 행복의 조건으로 인정했고 하인들을 거느리며 편안한 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시절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세상에 내놓았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돌려준다는 기본소득의 캐치프레이즈는 각자의 것을 각자에게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적 정의관에서 나왔습니다. 인간을 정치적 동물로 규정한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체 윤리와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를 정의라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정한 원칙에 따라 정당한 몫을 나눠주는 분배의 정의도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각자의 몫을 결정하는 공정하고 합당한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정의관이 지금까지도 경제와 윤리, 정치 철학의 중요한 주제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의 것, 즉 공동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토지와 같은 자연자원은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모두의 것이니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구는 모든 사람의 것이라는 18세기 사상가 토마스 페인의 말처럼요. 그러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오래됐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는지 살펴볼까요? 고대 그리스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외에도 기본소득을 주장한 정치가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아테네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한 페리클레스인데요. 그는 일종의 기본소득 급여를 도입해 평민들에게 시간을 보상함으로써 이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시키려 했었지요. 경제 활동의 대부분을 숲에 의존했던 중세시대에는 숲을 왕이나 영주의 소유가 아닌 공유지로 인정해 땅이 없는 사람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삼림헌장이 공표되기도 했습니다. 봉건주의와 종교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학문과 예술 문화의 꽃을 피운 르네상스 시대에 접어들면 토마스 무어, 요하네스 루도비쿠스 비베스와 같은 인문주의자들도 공공부조 형태로 최소소득을 주장했지요. 토마스 무어는 이상적인 국가란 어떤 것인지를 그린 유토피아를 쓴 영국의 정치가이자 인문주의자이죠. 당시 배가 고파 음식을 훔쳐도 교수형을 내리는 현실에 대해 그는 절도를 줄이려면 도둑을 교수형에 처하는 대신 어느 정도의 생계수단을 주는 것이 좋다. 그러면 도둑으로 시작해 시체로 끝나는 끔찍한 운명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 정치학자 몽테스큐에는 역사와 정치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책 법의 정신에서 국가는 모든 시민에게 안전한 생활수단, 음식, 적당한 옷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생활 방식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최소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지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근대에도 이어졌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토마스 페인은 땅은 모두의 것이므로 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원조 의무가 있다고 봤죠. 그래서 기초지대를 거둬 국가기금을 만들고 모든 시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논의 중인 기본소득과 매우 흡사한 제안이지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토마스 페인의 아이디어를 오늘날 기본소득의 원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도 1918년 자유로 가는 길이란 책에서 모든 사람에게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는 만연한 인종차별과 베트남 전쟁으로 사회 변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게 일었습니다. 그래서 반전 평화를 요구하는 학생운동과 민권운동이 본물을 이뤘죠. 이때 소득에 대한 무조건적인 권리도 함께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흑인 인권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킹 목사를 필두로 기본적인 소득 보장을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킹 목사는 빈곤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과거에는 혹시라도 이제 서로 나누기가 재화가 부족하다던가 생산성이 떨어진다던가 해가지고 인간의 기초적인 삶을 모든 사람한테 보장하기가 어려웠을지도 있습니다.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현재 우리가 눈으로다 이렇게 봐도 이미 인간의 생산성 수준은 오히려 물질이 넘쳐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도라든가 약간의 생각을 바꿈으로써 충분히 개인들한테 인간적인 삶, 우리가 실질적 자유라고 표현하고 있는 실질적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토대, 생산성의 단계에 와 있거든요. 우리가 이미 눈으로 봐라. 지금 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할 정도의 생산력 또 재화는 충분하지 않느냐. 이미 우리가 본인들이 경쟁을 통해서 혹은 능력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것은 그것들을 인정하지만 적어도 한 개인한테 기본적인 물질적 조건 혹은 실질적 자유를 위한 물질의 분배, 이것은 가능한 시대가 이미 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구성하는 더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겠습니다.